아이폰 XS와 XS 맥스, 저는 XS 맥스를 버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그리고 XS 맥스 구입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폰 XS 맥스를 포기하고 아이폰 XS를 쓰기로 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오늘까지 이제 아이폰 XS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2달 정도 되었는데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서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이제 사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XS를 선택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저도 그렇지만 XS와 XS 맥스의 구입을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 아이폰 7이나 7 플러스, 뭐 8이나 8 플러스의 차이는 단순히 화면의 크기, 배터리, 이것 외에도 램이나 뭐 듀얼 카메라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제 크기 차이보다 나는 더 좋은 스펙을 쓰고 싶다면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았는데, 아이폰 7 때는 듀얼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크기와 뭐 무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약 1년간 썼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서 이제 가면서 또 갔다가, 근데 기존 플러스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이폰 XS와 XS 맥스는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비슷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똑같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애플의 A12 프로세서도 동일하고 후면의 듀얼 카메라도 모두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보더라도 뭐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스피커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스티레오 스피커도 들어가 있죠.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5.8인치, 6.5인치이고 배터리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 빼고는 예전 플러스 제품과는 완전 다르게 이 스크린과 배터리를 뺀다면 완전 동일한 스마트폰이죠. 너무 졸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포기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센터, 즉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리기도 한 손으로 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포지션이 어렵고,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홈 화면으로 가는 거, 요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키보드를 칠 때 만약에 카톡을 치잖아요. 이렇게 치다가 언어 전환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폰은 뒤로 가기 버튼이 없는 대신 이렇게 제스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손으로 조작하면서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리기도 어렵고, 홈 화면은 그나마 괜찮고, 근데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끌어당기기가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억지로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제어 센터를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제 키보드를 칠 때 한영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두 손으로 만지면 되잖아 하시는데, XS 맥스는 거의 두 손으로 만져야 편한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춥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 그럼 이제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항상 그때면 이 맥스를 사용할 때 스크린 크기가 커서 좋은 점이 있지만 컨트롤 하기가 저는 좀 불편했어요. 두 번째는 무게인데, XS가 177g, XS 맥스가 208g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면은 사실 뭐 이게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사용을 하면 좀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서브폰으로 LG V40를 쓰다 보니까 사실 V40보다 이 두 폰이 더 무거워요. 근데 XS 맥스는 V40에 비해서 더 확실히 더 많이 무거운 무게이죠. 게다가 지금은 제가 생폰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에 케이스와 강한 유리까지 씌우면 진짜 생각보다 꽤나 많이 무거운 무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앞주머니에 넣기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좀 헐렁한 바지를 입으면 맥스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막 찰랑찰랑 이런 느낌이 들고, 대부분 폰이 좀 크다 보니까 뒷주머니에 넣어야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LG V40를 서브로 쓰고 있다 보니까 10S 맥스의 무게가 저는 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 장점이 더 많지만 아직까지 10S 맥스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10S 맥스가 10S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해상도도 더 높아요. 다만 PPI는 같은데 해상도가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화면을 띄었을 때 하단에 볼 수 있는 정보가 더 넓어요. 그리고 가로로 볼 수 있는 정보도 더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실히 이런 건 맥스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파리 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상도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10S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해 주는데, 예를 들어 아직까지 10S 맥스 해상도에 대응이 되지 않은 앱들은 단순히 확대만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10S와 같은 정보를 표현해요. 그리고 단순히 확대이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화질이 저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10S 맥스의 해상도를 다 완전히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아쉽죠. 그리고 10S 맥스가 화면이 크기 때문에 가로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 모드가 굉장히 애매한 게, 아이패드처럼 뭐 제대로 된 가로 모드가 아니라 뭐 홈 화면은 가로 모드로 지원하지도 않고, 가로 모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이게 가로 모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거의 기본 앱들 중에서는 이제 좀 가로 모드를 많이 지원하는데, 다른 이제 서드 파티 앱들은 사실 뭐 가로 모드 그냥 뭐 그러저러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택배 많이 왔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포기한 이유는 이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아이패드도 카카오톡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어차피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패드에서 뭐 집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오면 한 99%는 아이폰을 만지지 않아요. 항상 이제 충전기에 꽂아두고 나갈 때만 아이폰을 들고 이제 집에서는 항상 아이패드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아이폰 XS를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느꼈던 단점을 제외한다면 아이폰 XS 맥스가 훨씬 더 좋아요. 게임과 같은 좀 컨텐츠를 즐길 때는 XS 맥스의 화면이 넓은 게 굉장히 좋아요. XS 맥스로 이제 배그 게임을 하다가 XS로 게임을 해보면 와, 이 화면이 굉장히 작았고 답답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XS 맥스를 쓰다가 XS를 쓰면 화면이 작은 게 너무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또 XS를 쓰면 배터리가 딸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XS 맥스는 이거에 비해서 확실히 배터리는 더 오래 가서 크기와 무게가 상관없다면 아이폰 XS 맥스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너무 크다,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XS 정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아이폰 8 이런 이제 좀 낮은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와 아이폰 조합으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패드는 써보면 알겠지만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이폰처럼 1년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XS와 XS 맥스 구입하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듣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왔으니까 짐 정리하고 이제 플스도 뜯고 뭐 에어프라이기 뭐 자취템 이런 자취템 하려고 에어프라이기도 샀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좀 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